안녕하세요. 설화 들려주는 호랑이 몽랑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강릉 지역의 설화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월화정과 오죽헌에 얽힌 설화입니다. 월화정은 연화와 무얼랑의 사랑이 깃든 곳이고, 오죽헌은 세계 최초 모자 화폐 인물의 주인공인 신사임당과 율곡 이이가 태어난 집인데요. 과연 이 두 곳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존재할까요? 그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옛적에 강원도 강릉에 커다란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 연못 근처에는 연화라는 소녀가 살았는데요. 연화는 연못의 잉어들에게 매일 밥을 챙겨줄 정도로 착한 소녀였습니다. 하루는 연화가 잉어들에게 밥을 챙겨주는 모습을 무얼랑이라는 소년이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되는데요. 그 둘은 결국 사랑하게 됩니다. 하지만 강릉에서 벼슬을 하던 무얼랑의 임기가 끝이 나 그는 경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둘은 헤어지기 전 다시 만날 날에 결혼을 약속했죠. 하지만 경주로 돌아간 무얼랑은 연락이 없었고, 연화의 어머니는 그녀를 다른 사람에게 혼인시키고자 했었습니다. 연화는 몹시 슬펐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잉어에게 편지를 써서 무얼랑에게 보내게 됩니다. 잉어는 알아들었다는 듯이 한참을 연화를 쳐다본 후 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잉어는 동해를 헤엄쳐 무얼랑이 있는 경주로 가게 됩니다. 마침 낚시를 하고 있던 무얼랑은 잉어를 발견하고 편지를 받게 됩니다. 편지에는 연화 소녀가 혼인한다는 이야기가 적혀 있었죠. 무얼랑은 그 즉시 강릉으로 돌아가 다시 연화를 만나 백년가약을 맺으며 혼인을 합니다. 그 이후로 둘은 연못 근처에 커다란 정자를 짓고 무얼랑의 월자와 연화의 화자를 써서 월화정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실제로 강릉 남대천 근처에 가보면 월화정이 있는데요. 월화정에 가보면 편지를 물고 있는 아주 커다란 잉어 동상이 그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얼랑의 편지를 가져다준 잉어가 이렇게 크지는 않았겠죠? 그 옆으로는 강릉 시내까지 이어지는 월화거리가 있는데요. 연화와 무얼랑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꾸며진 이 거리는 시민과 관광객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강릉 설화 그 첫 번째 월화정 이야기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잉어가 편지를 전해주어 사랑을 이루어주다니 옛날 사람들의 상상력은 참 재미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는 강릉 오죽헌에서 태어난 율곡 이이의 탄생 설화입니다. 신사임당은 강릉 오죽헌 언니네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신사임당이 그녀의 언니와 한방에서 잠을 잤는데 하늘에서 청룡과 황룡이 내려와 방 안을 돌다가 언니의 치마로 들어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신사임당은 꿈에서 깨자마자 언니의 치마를 빌려달라 하고 그 치마를 입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율곡의 아버지도 그날 한양에서 똑같은 꿈을 꾸는데요. 그 꿈을 꾸자마자 바로 집으로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집으로 가던 중 조그마한 주막에 들르는데 그곳의 주모가 율곡의 아버지를 보고 술과 음식을 내오며 하룻밤 같이 잘 것을 요구했습니다. 율곡의 아버지는 이를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거사를 치르는데요. 그 후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다시 주막에 들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주모에게가 그때 청을 들어주겠다고 했더니 주모는 당차게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율곡의 아버지가 내려올 때는 얼굴에 양기가 가득해 대인을 낳을 상이었는데 지금은 아니어서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것이 바로 율곡 이이였다고 합니다. 신사임당과 율곡 이이 관련 설화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율곡 이이의 탄생 설화를 들려드렸는데요. 신사임당과 율곡 이이 그리고 태계 이왕의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더욱더 깊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의 설화는 주로 인물 설화가 많습니다. 인물 설화의 특징은 역사적인 사실과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사물전설은 자연물, 유적, 유물 등의 증거가 따르는데 인물전설은 그 증거가 모호하고
존재했던 인물에 대한 사실을 전하는 과정에서 생긴 전설이다 보니 구전되며 사람들의 상상력이 첨가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인물 전설은 사실 전달과 설화 창작이라는 이중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물의 이야기는 사실이 기록된 것인지 설화적인 상상이 추가된 것인지 경계가 모호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들의 사실적 이야기가 사람들의 입으로 오르내리며 변형되면서 설화적 요소를 띠게 된 것이죠. 지난 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화는 우리 실생활과 맞닿아 있어 설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게 구전되어 오는 사회적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강릉 월화정에 얽힌 연하와 무얼랑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오죽헌의 신사임당과 율곡이이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